안녕하세요. 예, 중랑에서 활동하고 있고 환경과 여성 그리고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환경연대 장희정수입니다. 오늘 중랑의 지난 약 한 15년 정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즐겁고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중랑구에서 아마 최초로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마 통합부모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는 발달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 길러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2004년도에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조직으로는 가장 어른인 조직을 저희는 통합부모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초록상상인데요. 초록상상은 제가 활동했던 여성환경연대에서 상근 활동을 좀 정리를 하면서 지역에서 여성들하고 같이 즐겁게 환경과 여성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지역사회 교육 모임을 처음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 같이 했던 조직은 한살림 그 한살림 북동지부 지회에 조합원들이 계셨고요. 그 당시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중랑 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직과 제가 그 도서관에서 주민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 건강하게 크는 아이, 그 다음에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생태교육,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사실 이런 주제들로 강연을 열었는데요. 처음 준비했던 강좌여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넘는 주민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만난 여성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해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겁게 생태교육도 하고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라고 해서 2006년도에 약 1년 동안 소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초록상상이 창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 울림 둘의 생협이 매장이 생기는데요. 지역 생협은 아마 첫 번째 매장이 바로 이 둘의 생협입니다. 원래 울림 둘의 생협은 마포 둘의 생협이라고 있습니다. 마포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뿌리 깊은 조직인데요. 이 마포 둘에서 서울 전역의 활동으로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아무 생협이 없는 중랑구에 찾아오셔서 같이 둘의 생협을 만듭시다라고 했고요. 초록상상에서는 흔쾌하게 네, 그렇죠. 한번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당시 초록상상 회장님이었던 신경호, 그리고 전 회장이었던 권수경 이런 분들이 둘의 생협 매장 활동가를 하면서 신내동에 매장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포라는 이름을 나중에 빼고요. 울림 둘의 생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는 지역에 굉장히 소중한 단체 중랑 민중의 집인데요. 이 단체의 이름은 사람과 공감입니다. 사람과 공감은 원래 그 진보 정당 출신의 그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던 곳인데요. 사랑과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간을 연 해가 2010년이고요. 이후에 이 단체에서는 미디어 활동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을 미디어 뻔이라는 즐겁고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미디어 그 운동을 지역에서 정말 꾸준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도 중랑희망연대인데요. 중랑희망연대는요. 이렇게 단체가 몇 개 안 되지만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에 중요한 의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의제인데요. 당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을 떠나서 정말 어린이가 모두가 누려야 할 급식이다. 그래서 권리로 접근이 되면서요. 2011년도에 모든 자치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4학년 무상급식부터 일단 시작하자라고 해서 대다수의 그 민주당 구청장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개 자치구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정당의 이해 차이였죠. 그 중에 저희 중랑구가 강남 3구와 함께 4학년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 중랑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자치구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무상급식을 우리 중랑구만 빠진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무상급식 촉진을 위한 지역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각 이제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뭐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초록상상 뭐 이런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도 지역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좀 진보적인 단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11년 1월에 중랑희망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 1년여간의 준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 축사와 축하 강연으로 박원순 그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는 조금 더 지역사회의 과제를 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랑희망연대가 할 일은 좀 더 중랑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더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하고 주민들이 조직될 수 있도록 좀 협력하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정말 보물 같은 단체가 지역에 생기는데요. 생강나무 비비센터입니다. 이따가 다시 인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중랑구의 지하에, 중하역의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언제 빨리 지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도 중국 분이 대표신데 다양한 아시아의 여러 여성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고 싶고 그리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인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가 2012년 이전까지 활동을 하고 창립을 했던 단체들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2012년 이전 단체라고 말했냐면 중랑구에서는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2011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역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됩니다. 이것은 2012년 당시에 서울 각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들을 점으로 찍은 건데 저희는 이때는 중랑구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2012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누락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마 강남이나 서초 이런 쪽에는 이런 점들 공동체가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중랑구도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에 이 마을 공동체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정책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몇 안 되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이 주민 공동체를 돕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처음에 1기 기본계획 12년에 세워졌었는데요. 그때 5가지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10분 거리에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5번째로 우리가 사실은 먹고 아이를 기르고 나이 들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지역에서 영위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공동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마을 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일하고 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굉장히 큰 목표였어요. 저는 이 목표가 너무 좋았고요.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들을 더 많이 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12년도에는 이웃 만들자, 3명만 모이면 이웃이 서로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죠. 사실 예전에도 정부가 이런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법과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런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100명 이상의 그 활동가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는 단체들만 사실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지원을 받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마을 공동체 정책은 3명만 모이면은 지원을 해줬죠. 액수는 비록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작았지만 저는 그러한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들에게 출발점의 기회가 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40개, 2014년 25개, 2014년 20개 이렇게 해서 작게 3명의 주민 모임들이 지역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서울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접수받고 뭐 심사하고 이러던 것을 지역에서 자치구마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점차 바뀌어 갔고요. 2015년에 저희도 자치구 생태계 조성 지원단이라고 하는 작은 그 사업을 받아서 이런 공모 사업들을 홍보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마을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마을지원단, 2017년에 마을지원센터,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5명의 활동가가 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올해는 한 65개 주민 모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난 한 8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마을에서 만들었던 지도들입니다. 동마다 공동육아,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활동, 그리고 마을과 학교 연계 활동, 도시재생, 그리고 마을 미디어,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함께 했던 이웃과 활동들이 있었고요. 부모 커뮤니티,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던 주민들이 지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2014년도에서는 중랑 마을넷이라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주민 조직을 만듭니다. 2012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거르지 않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넷 회의를 진행했고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자라고 해서 2014년도에는 중랑 마을넷이라는 정식 단체를 만들고요. 2017년도에는 사단법인 중랑 마을넷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랑 마을넷이 지역 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의 활동가들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넷의 이사들도 공동육아에서 대표적으로 한 분, 생업에서 한 분, 인권단체에서 한 분,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각 영역별로 활동을 하는 그 그룹들에서 이사들을 대표로 추천해서 중랑 마을넷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마을운동에 각 분야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을 컨퍼런스를 한 달간 했어요. 올해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정말 여성들도 돌봄을 수행하느라 힘드셨고요. 진짜 공공기관이 문을 닫음으로 해서 어르신들 너무 힘들었고 학교를 못 간 아이들도 저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충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될 마을은 역시 지역에서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의 작은 모임들, 그리고 그 모임들이 만들어낸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제의 변화를 통해서 살만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이런 중랑마을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지원 조직, 시민사회들과 함께 주민들이 어떤 지역 활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주민들이 하는 의제들을 하나씩 한 7, 8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의제가 있어요. 사실 의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살려면 어떤 게 꼭 필요한가. 그렇지만 그것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결하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해서 마을에서 오랫동안 그런 마을의 공론장을 통해서 관심 있는 주제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있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 같아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과 목소리가 가장 높은데요. 첫 번째 그 교육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만약에 뭐 매번 구청장 선거라든가 이럴 때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역에 좋은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일부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도 있고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정규직에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7%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교육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제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시는 그런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과잉으로 지역사회에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더 좋은 교육, 행복한 교육, 아이들의 자신의 길을 찾는 교육, 이런 교육에 대한 목소리들은 잘 조직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조직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 본격적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주민조직을 해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NPO 지원센터의 지원을 좀 받았고요. 의제 활동가들과 모여서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교육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저희는 혁신교육은 또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 중랑구의 특징은 혁신교육지구가 서울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시작했어요. 다른 자치구는 이미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같이 협력해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지역에서 마을이 학교와 협력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어가는 이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계속 중랑구가 구청이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일단 혁신교육지구를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가 없다 보니까는 동부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혁신학교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려면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들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협력과 지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면서 혁신교육 학부모들 모임이라든가 혁신교육이 지정된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의제들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백인 원탁회의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학부모와 학생, 이런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밀도 깊은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1회, 2회입니다. 이 사진은 2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씨의 책인데요. 북유럽처럼 교육의 목표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경쟁을 해서 이기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 목표를 행복한 교육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의제로 원탁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 내었던 10가지 의제들을 다음번 구청장 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의제가 혁신교육지구를 빨리 지정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이제 저희 구청장이 바뀌고 혁신교육지구가 지정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육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작년에는 인권놀이터 활동과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인권교육을 해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권이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굉장히 낮고 권고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 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수면 시간도 짧다. 그래,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놀 줄 아는 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선택한 게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자라는 거였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른들도 놀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어른들도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1시간 이상 놀 수 있는 어른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인권 놀이터 이제 양성 과정을 30명 넘게 수료를 하셨어요. 열정적으로 배워서 작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매주 놀이터에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그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단체 행복교육이 이어받아서 올해도 계속 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놀이터라고 해서 2012년부터 지역에서 까치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또 지역 활동가가 있으세요. 이분도 자신의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구장창 놀았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늘 그 시간 되면 기다려서 같이 놀고요. 그 활동을 이어서 지역의 복지관,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에 있는 놀이터 3군데에서 몇 년째 놀아요. 이렇게 주민이 시작했고 복지관이 따라하고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들이 따라해서 저희는 지역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계속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냈던 게 청소년들 역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초창기에 청소년 휴카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한 2-3군데 휴카페가 이제 서울시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자 한 곳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무료로 와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지원 없이 할 수는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1318 상상발전소는 그래도 이 단체는 끝까지 지키고 이 공간을 지금까지도 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지금은 지원을 좀 받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소나무 휴카페는 저희 중랑희망연대가 이어받았어요. 이 공간은 계속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중랑희망연대가 2년에 걸쳐서 계속 운영을 면목동 친구네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건물 재건축으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현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약 3군데가 지금 소나무 이제 서울 청소년 자율공간 1318 상상발전소 희망유순 아래 이렇게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딘가동 1번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 계획단에서 청소년 공간을 동마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계획단에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사게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운영에 있어서 많이 미숙한 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저는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크고 스스로 운영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되면 지역의 청년으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시민 주체들이 지역사회를 바꿔 나가는 저는 중요한 씨앗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6년부터 중랑의제 학부모들과 교육을 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곳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중랑행복교육이라는 단체를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에는 교육감을 모시고 교육 의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역을 향해서 이런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올해 벌써 행복교육은
14번이나 강좌를 열었네요. 예, 차별에 찬성하라는 시대에서 비판적 시민으로 살아남기.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떤 시민이 될 것인가, 어떤 교육이 될 것인가, 이런 강좌도 진행하고요. 10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예, 이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놀이터에서 계속 노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설립이 되었는데 혁신교육지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되게 지역에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근데 마을 학교가 그 교육 활동비도 막 2, 3만 원으로 너무나 열악하고요. 서류도 엄청 많고요.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양한 마을 학교가 활성화되고 이 마을 학교를 행정 업무를 줄이면서 이런 마을 학교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중랑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작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을 교육, 더 다양한 마을 교육, 예, 마을 학교들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중랑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서 지역사회 활동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동네에 있는 이제 조직으로 마을과 아이들이라는 망우동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조직인데요. 마을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망우동은 굉장히 열악한 동네인데 학교가 어떻게 보면 7개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예요. 한 동에.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모여 있는 동네인데 이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주민교육과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 축제도 하고 이런 이제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이런 다양을 하는 동네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지역에 있는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지금 대표님도 마을 학교 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교육 활동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요. 물론 복지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는 아마 지역사회마다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마을들이 결합해서 중랑의 아동 복지 다 포괄하는 중랑 교육복지 지역기관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걸 또 이제 확대해서 아동 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포럼이라든가 예,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랑교육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혁신교육에 입각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랑교육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이제 단체들은 중랑행복교육, 중랑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동부교육 시민모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중랑등대, 그리고 마을과 아이들,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동부지회와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동부지회 이렇게 주민과 단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중랑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중랑교육에 바란다 설문조사 발표회도 했고요. 중랑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린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방정환 교육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랑구에 있는 망우동의 묘지에 방정환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정환 교육센터를 구청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방정환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기르자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잘 놀고 예,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쟁 교육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가치와 지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방정환 교육센터에서 주로 약간 입시 설명회라든가 예, 주로 이런 경쟁 교육을 좀 더 약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중랑교육 네트워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대다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조금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시는 지역 분들이 계실 텐데 빠졌나? 예,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그럼 이 두 번째는 지역에서 인권과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주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권 네트워크는 사실 인권 네트워크라고 딱 모이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서 무엇을 할 때 지지해주는 바로 그런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가시적인 이제 네트워크도 결성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중랑구에서 그 장애인 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지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학교를 만드는 걸 지지합니다. 예, 이런 현수막이 걸어져 있었는데요. 마을에서 만약에 장애인 학교를 지역에서 건립하는데 반대하려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마을 전체에서 우리는 장애인 학교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런 반대 흐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마을에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역에서 2012년 가장 먼저 만들어진 단체가 통합부모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장애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해서인 것 같습니다. 중랑 통합부모회는 원래는 그 지역 장애인 발달장애인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뭐 요리 치료라든가 뭐 만들기라든가 꽃 누르미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가족과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사실 그 운동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사실 요즘 시설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첫 번째로 사망자가 난 청도 장애인병원처럼 사실 시설에 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저는 진정한 장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또 이렇게 발달장애인 아빠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데요. 기꺼이 마을에 나와서 이런 생각들을 전해주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마을의 모든 축제라든가 아니면 마을 네트워크 모임에 가끔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많이 만나야 인권은 인식이 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통합부모회가 계속 지역사회에 마을넷 이사로도 참여하시고 모든 마을넷 회의에 참여를 하시면서 계속 조금씩 지역사회를 변화하고 계시고요. 2018년도에는 장애인식 개선 부모 강사 양성 과정을 하셔서 이때 구청에서 수료증을 구청장이 직접 다 하나씩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구청 전 직원들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활동을 주민들도 모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랑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지원 받으셔서 이걸 이제 센터를 운영을 이 통합부모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권 활동으로 열심히 했던 아까 급식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중랑 희망연대가 2011년부터 약 한 9년 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에 관한 인권 강좌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금 문제, 뭐 정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정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중랑 의정 모니터링단이 또 한 1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감시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했고 지금 그때 의정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의원이 의정상을 받으신 의장이 지금 중랑구 의회 의장님 여성이신데요. 은승희 의원님이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 중랑구는 그 의회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세 분 전부 다 여성이에요. 와, 그래서 의회 임원의 전 구성원의 여성으로 중랑구가 되었네요. 좀 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활동으로 또 하나 중요한 단체가 생강나무 비비센터인데요. 생강나무 비비센터는 바이어링걸 그리고 바이오컬처, 그러니까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나무 비비센터는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첫 번째 다양한 이주 그러니까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셔서 뭐 러시아의 역사 문화, 러시아의 언어 혹은 이런 학교들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강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장애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역시 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사회 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이런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서양 중심의 문화, 영어만 사용하고 아시아의 문화와 역사에 정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에서부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많이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돕고 있고요. 서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시로 가서 이주 여성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선거 시스템 잘 모르시거든요. 선거 문제, 문화 문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 열심히 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권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는 녹색병원이 있습니다. 녹색병원 올해 이제 원장님이신 임상혁 원장님이 이런 글을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하셨어요. 의사가 부탁합니다. 노동자 죽이는 총알 배송 멈춰주세요. 우리가 진짜 올해 10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진짜 아주 건강한 뭐 태권도 3단인 청년인 30대 청년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잃었지만 동시에 또 너무나 과도한 노동을 하는 택배와 물류 이런 노동, 분류수거 이런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녹색병원은 인권치유센터를 2017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시위를 하거나 고공농성을 하거나 해서 이런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을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 이제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산재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지역사회에 많이 결합을 하셔서요. 지역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지역 주민들을 향해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고 지역과 항상 연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북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사진 전시회에서 1등을 한 사진인데요. 녹색병원이 한때 확진자가 생겨서 격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고 방역을 마친 그 순간 직원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병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사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인권활동에 지역의 병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서 인권활동으로 가장 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초록상상입니다. 초록상상은 뭐 텃밭이라든가 환경일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성평등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인권 강좌를 지역에서 이제 열고 있고요. 보다 많은 주민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 성평등 영화제도 진행을 해서 성평등 관련된 영화를 동네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주민들과 함께 상영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자기방어 훈련이라든가 여성 성평등 강좌를 해마다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번방 사건과 같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저장, 시청 모두 금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이런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인권교육을 정말 너무나 지역과 학교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초록상상에서는 성평등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어른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그리고 양육자들에게 이런 성평등 교육이 많이 확대되어서 일상에서 우리가 좀 더 성평등하고 이제 평등한 그런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평등 교육을 하는 기관이 지역에 하나 더 있는데요. 중랑 성문화센터입니다. 중랑 성문화센터는 이제 서울의 모든 구에 있지는 않는데요. 동부권을 아마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곳인데 중랑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공간을 좀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초등학교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마산역, 전철역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많이 찾아오셔서 실제로 다양한 교육들을 성평등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지역에서 인권 활동인데요. 저희 인권 활동의 특징은 마을에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많이 지지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 내 카톡방에 한 500여 명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성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장애 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라든가 성평등,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변화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 되어야 되고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역사회랑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인권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강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활동은 건강에 관해서 아마 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기본 생각은 이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등해야 건강하다. 네. 건강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불편해야 건강하다. 네, 저 이런 두 가지 모토로 건강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강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2010년도에 그 지역 건강 불평등 조사가 발표되고 막 이랬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중랑구가 건강 그 사망률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강남, 서초, 송파는 사망률이 제일 낮고요. 이것은 물론 건강에 미치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겠죠. 학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건강마저 어렵다니 물론 그렇겠죠. 많이 배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 건강에 투자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고 더 많은 건강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건강검진도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리고 건강활동을 지역에서 할 수 있다면 사망률을 좀 줄이고 그리고 덜 아프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록상상은 한 2010년도부터 건강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건강활동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토피, 그래서 그 면동초등학교 전교생을 이제 녹색병원하고 검진을 다 한 다음에 한 2,0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 중에 아토피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아이들을 따로 이제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텃밭을 하고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건강에 관한 이제 모임들을 교육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건강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다가 학교로 나아가서 한 7개 정도의 학교에 에코맘을 양성해서 이 여성들이 엄마와 여성들이죠. 엄마의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주로 이제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이제 엄마들이 아니라 좀 더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기르자라고 해서 에코맘들이 환경과 건강에 관한 교육을 이제 많이 받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예를 들면 건강학교, 요리교실 이런 것들을 환경교육 같은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교육과 관련된 의제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2010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지역사회 에코맘 출신들이 지역사회 교육 문제를 활동하는 주축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동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세대별의 건강 문제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도부터 완경기의 여성 건강 수다 모임이라든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수다 모임, 그 다음에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건강을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해서 힘든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건강 수다 모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청년 건강 정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건강의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건강 수다 모임, 그 지역의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이렇게 각 세대별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콥 생협, 중랑 백꽃 아이콥 생협이 서울시의 건강 생태계 사업을 1차 년도에 진행을 하시고, 초록상상이 이어서 한 3년간 건강 생태계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에서 건강 주민들을 조직하고 같이 건강 소모임도 하고 건강에 대한 토론회도 하는 그런 지역의 건강 활동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건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2016년부터 저희는 중랑 건강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찾아간 곳이 있는데 바로 중랑구 의사회였어요. 중랑구 의사회가 마침 지역에서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병원에 찾아오는 1차 의료 기관 환자들을 대부분이 만성질환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약만 타갖고 갈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중랑구 의사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우리 같이 시민사회만 건강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진이랑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중랑구 의사회 회장, 부회장, 예를 들면 중랑구 의사회 분들하고 녹색병원하고 아이급 생협하고 초록상상 그리고 저 이렇게 다 모여서 중랑 건강 네트워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랑 건강 네트워크에서 지역에서 건강 한마당을 하면 그 부스도 같이 운영하고 건강 팟캐스트도 같이 만들고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방송도 제작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작년에는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에서 시작되는데 커뮤니티 케어가 그냥 국가에서 그냥 위에서 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 그 다음에 지역의 재가장기요양원, 요양협회 이런 분들하고 다 연락을 해서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학습회도 하고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020년 올해 6월에 이 코로나 전국에 중랑 건강 공동체를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 그리고 재가장기요양협회 111곳 그리고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녹색병원과 의사회, 치과회, 한의사회 이런 모든 지역기관들이 일단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했고요. 올해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단위가 참여했는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래서 올해 시작한 거는 동을 하나 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력할지 협력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38동이라고 하는 3동과 8동이 합쳐서 만든 동 이름인데 38동 여기에서부터 일단 뭔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어려우신 어르신들 소모임을 구성해서 한 2개 정도 마을 건강 리더분들이 가서 한 6주 정도 이 프로그램들, 건강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모임은 6주 과정을 끝냈고요. 한 주는 다음 주에 끝냅니다. 이렇게 외로우실 때 그리고 처음 만나보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고 이러셨는데 굉장히 주민들 이게 소모임을 통해서 테이프하는 법, 체조하는 법, 그리고 조그만 화분 만들기, 그다음 겨울에 쓸 연고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덜 외롭고 덜 힘든 그런 모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중랑구에 한번 1인 가구를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서울시에 2인 그 중장년을 한번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 중랑구는 한 40만 인구에 예를 들면 노인은 한 6만 정도가 계신데 중장년 1인 가구를 조사해 보았더니 한 5만 명 정도가 중장년 1인 가구가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장년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장년은 노인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도 아닌데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려우실 것 같다. 혹시 갑자기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고시원하고 약국, 인력사무소 등에 다 찾아가면서 삼팔동에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3명 정도가 연락을 한 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관에서 어떻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병원과 연결해서 치료를 돕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건강공동체에서 오늘 오전 건강 리더 과정을 양성해서 지금 수료식을 하고 왔는데요. 한 20명이 수료하셨어요. 한 30명이 같이 들으셨는데 이분들이 건강 리더분들이 저희가 이런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좀 지역에서 동네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꼭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중랑구에서는 아마 동네 친구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함께 도와서 누구도 외롭고 힘들지 않는 그런 지역 사회를 조금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은 건강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위기가 실질은 지구 자연 환경의 위기이고 사실은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 때문에 발생되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가 전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 문제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조금 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운동을 하려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한번 이거에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6월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생태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 6월 18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런 생태적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기 위해 자연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품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없는 생산과 소비하는 물질적 삶 대신 자연과 더불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가 빈부격차, 불평등과 부정의를 낳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인권, 빈곤, 민주, 다문화, 성, 평화의 문제와 함께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룰 것. 이게 바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생태전환 교육인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마을이 지향해야 될 마을 공동체 운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가 인권 따로, 그 다음에 불평등 따로, 아니 경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로 조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경의제는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 의제 지원 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활동가들이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북권 NPO 의제 지원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의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주로 지역에서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생협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부터 할까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쓰레기를 줄이자 이러면서 강좌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쓰레기 분류 수거장도 직접 찾아가면서 쓰레기 분류하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냥 쓰레기를 문 밖에 버리면 없어지니까 눈앞에 사라지는데 시민들이
이 쓰레기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내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영수증을 했던 걸 다 서류를 복사해서 붙이고 이미 온라인에 있는데도 또 다 출력해서 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시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수증을 출력해서 붙여야 되냐. 보조금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서명을 받아가지고 항의를 하셔서 서울시가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정말 진짜 그 업체에서 빨대를 꽂아주는 두유에 붙어있는 빨대 이 업체한테도 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포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거에 직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이고 1인당 배출은 세계 4위입니다. 플라스틱은 연간 소비량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132kg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음식물도 3분의 1가량 되고 저는 이런 것은 지역사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가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의제에서는 이런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경의제를 해주시는 개별적인 활동가들도 계시지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은 정말 지역에 1000명 이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갖고 있는 울림둘의 생협, 백꽃 아이급 생협, 한살림입니다. 이 세 개 조직에서 사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계시고요. 주로 환경의제는 이 생협의제들의 조합원들의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저희는 기후위기 중랑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출범을 했는데요. 기후위기 중랑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의제와 관련된 활동가들, 생협 활동가들, 초록상상 활동가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차근차근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월 달에는 다행히 아주 심해지지 않을 때 토요일에 전국에서 동네 곳곳 기후위기 1.5, 탄소 배출 2.5도의 그런 기후행동을 전국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중랑도 망우역에 모여서 광진의 활동가들하고 함께 집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망우역에서부터 저 군자역까지 따릉이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 기후위기 이제 옷을 같이 입고요. 기후위기 마스크를 쓰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중랑행동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행동을 하고 있고요. 단체 하나씩 연대해서 같이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는 기후위기 책 읽어주기 워낙 주민들이 안 읽으셔서 기후위기 책을 낭독해주는 성우를 모집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없는 자치구예요. 아마 정치적 문제 때문에 혁신 교육도 가장 늦게 시작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은 아직 없고 이렇게 약간 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중간 지원 조직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저희 한 30여 개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마을 기업 이런 게 있는데 별로 다 원활하게 더 많이 생겨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중간 지원 조직이 없더라도 구청이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컨퍼런스 때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포럼을 5번을 진행을 했고요. 교육도 진행하고 네트워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지원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게 마을 미디어 뻔인 것 같아요. 다 방송으로 이런 어떤 돌봄의 사회적 경제 아니면 청년 사회적 경제, 문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고 방송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장협동조합, 동부시장 협동조합에서도 장소도 제공해주면서 이런 새로운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원래 저희는 서울시의 마을기업
2014년도에 125개였다가 지금 올해에는 96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 서울에는 마을기업 정책이 있었는데 전체 사회적 경제 정책에서요. 아마 이런 마을기업이 동네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살아남기 힘든 게 아니었나.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가 비싸서 이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마을 기업이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감성마을, 동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간식을 제공하자라는 감성마을이었고요. 두 번째는 장애 자녀들에게 이제 일자리,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만든 카페가 있었습니다. 감성마을은 올해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일단 폐업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감성마을을 했던 그 주축들은 한 분은 도시재생에서, 한 분은 그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한 분은 동자치지원관으로, 한 분은 환경의제와 교육의제에서 모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을 만들었던 경험, 마을의 필요를 고민하고 그걸 한번 해보았던 그 경험들이 지역사회에 아주 많은 자원이 되어서 계속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마 이런 분들이 더 좋은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또 새롭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이 만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이 카페에도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이분들도 역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인권과 지역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우동에 있는 꽃망우리 협동조합은 도시락과 케이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활동을 마을과 아이들하고 이어서 연계하면서 도시재생 한가운데서 지역 주민 조직 사업을 앞으로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물건을 다시 돌리고 그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와 되살림 가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망우점은 처음 시작 때부터 마을하고 굉장히 연계를 해서 이 생일날에는 저희 마을넷하고 올해는 못했지만 같이 연계해서 아름다운 하루를 합니다. 그럼 이날은 마을에서 모두 한 달 전부터 물건을 수거해서 갖다 드리고요. 그럼 이날 판매 금액의 전액을 마을넷이 지정한 곳에 기부를 합니다. 저희는 그 중랑 노인종합사회 복지관을 통해서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비로 지금 거의 한 5번에 가깝게 지원을 했습니다. 첫 해는 한 700만 원 정도 모았던 것 같고요. 약간 그 뒤로 액수는 조금 줄었지만 지역에 계속 이제 폐지를 주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으로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또 하나 백꽃향기라고 하는 되살림 가게가 또 있습니다. 이건 민간이 만든 조직인데요. 이 백꽃향기 역시 그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게 하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실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 모임이라든가 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그 건강의제와 교육의제와 함께 청년의제 모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중랑마을넷에서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 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3명 이상 모여서 오시면 그리고 무엇을 하든 문화활동을 하든 노래를 만들기를 하든 여행을 하든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선거 시기에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아마 오래전에 준비를 해서 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새로 당선된 구청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첫 출근하고 첫 번째 사인을 한 안건이 바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중랑구에 청년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례만 통과되었지 실제로 구에서 별로 예산이 없어요. 청년들을 위한 예산도 없고 약간 좀 형식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뿌리 협동조합이 청년들 1934 청년 시대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다양한 스스로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하나 중랑 문화로라는 단체들도 만들었고요. 올해 우리 중랑구에 청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계획이 되어서 이제 분양을 처음 시작하는데 올해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좁은 지역에 비용은 굉장히 높고 그러면서 이것을 일반 민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만 분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 자선이 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청년 묵동 지역에 청년 역세권 주택을 1200세대를 새로 짓는 안이 발표가 되고 인근에도 소규모로 몇 개가 있는데 엄청난 큰 규모의 50몇 층 규모의 1200세대의 건물을 짓는 청년 역세권 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내 카톡방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들과 청년주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만 너무 열악한 주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과 그리고 주변에 좀 다양한 아파트 사는 주민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갖는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과 대화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을 고려한 중랑구 청년 임대주택 문제의 진단과 해법 간담회. 그래서 중랑구 청년 임대주택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문화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고 일하고 놀고 이런 지역사회가 저는 좋은 지역사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올해 중랑문화재단이 생기는데요. 정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의 문화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청년 카페 같은 데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배우고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아일과 같은 노래 중창단, 그다음에 희망 통기타, 굉장히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배우는 문화 클럽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클럽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지역 공간에서 연습도 하고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장들이 많아지는 것 저는 그것이 생활예술이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랑문화로라는 청년단체에서 중랑 감독전을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랑에 사는 감독들의 작품을 함께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이상호 감독은 중랑에서 나고 자란 감독인데요. 모든 작품을 중랑구에서 찍었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중랑의 오래된 골목길이라든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사라진 그런 골목길, 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감독들이 지역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영상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감독이나 예술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 학교도 연결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감독이 계속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지원도 하고 펀드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들, 뭐 씨앗, 대시양의 새굴터, 우디안의 나무그늘, 도담도담, 신내 8단지 앞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이 그런 공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책이라든가 문화활동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작은 도서관 거점이 새롭게 모든 예산을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새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안의 작은 공간들이 주민들 커뮤니티와 소통의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이 이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지원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작은 도서관 지원을 싫어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랑구에 있는 중랑 길친입니다. 길고양이에게 이제 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길고양이들을 너무 도시에서 미워하지 말자, 함께 하자고 하는, 같이 살자고 하는 활동을 하는 동네에 아주 열심히 하는 길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다양한 소수자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길고양이와 같은 약자들하고 함께 가는,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길친을 문화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네 축제가 올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정말 마을이 들썩들썩 축제가 유명한데요. 그리고 망우동에서 하는 망우만끽이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엄청나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막 100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축제였는데요. 심지어 작년에는 마을이 들썩들썩 축제를 했는데 정말 1000명 이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도시락통을 갖고 오고 쓰레기 봉투가 20리터 한 봉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마을이 생각하는 생태, 공존, 인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다 도시락통을 갖고 와서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그런 마을 축제를 실험했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했던 의제들이 그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내년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축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즐기는 이런 축제들이 저희들의 또한 중요한 공론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막 시작한 도시에 살 권리, 도시재생은 많이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희 도시재생과 희망지가 묵동과 중화동, 망우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도시를 완전히 다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것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리하고 고치면서 우리 주민들의 힘을 더 기르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도시에 살 권리고 도시재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씩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씩 의견을 나누고 공론장을 통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제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2018년 민선 7기 정책을 제안하려고 주민들이 백인 토론을 했고 각종 포럼을 통해서 의제를 제기했습니다. 짧게 중랑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랑구는 이제 민선 7기에 중랑구청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활력을 넘치는 경제 중랑, 먹고 살기 좋은 생활 중랑,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 예, 그렇지만 저희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들의 의견들이 이 안에 일부 담겨 있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개발과 성장의 내용은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민선 7기의 중랑구 공약 지도입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을 위해서 1조 5천억을 쓴다고 되어 있고요. 시내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중랑 패션밸리를 조성하고 사가정 역세권의 먹자 골목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2조 4천억을 쓴대요. 망우 상봉역을 복합 역사를 개발하고 면목선 경전철을 두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까 이런 아마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과 문화의 미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 단위의 사업과는 다르게 2,200억으로 방정환 교육진
교육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중랑 캠핑숲의 생태도서관, 도서관 20개 확충, 관내 문화예술인 지원, 혁신교육지구 지정, 안전한 통학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생활 속에 밀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에도 역시 2천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약 한 30가지의 사업들을 배치해서 이제 주민 참여형 공동 육아방을 만들고요. 뭐 방사능과 GMO 없는 식단 제공, 청소년 건강 사업, 성평등 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음건강 상담소, 마을건강위원회 등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했던 다양한 사업들도 일부 있지만 진짜 밀접한 생활의 의제들을 민선 7기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중랑구의 시민사회를 지금 쭉 돌아보면서요. 중랑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중랑구청이 있겠죠. 중랑구가 이런 막대한 예산, 1년에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중랑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일까? 저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어떤 지역사회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 같이 협력할 좋은 계획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일부의 개발업자라든가 정말 일부의 건축업자를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토론과 주민들의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우리가 어느 개발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될지 저는 지역사회가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세계화했다면 이제부터는 지역화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아니달고 시장은 재선이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곳에서 앞으로 15분 거리 안에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일자리가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파리 시내의 모든 공영 주차장들을 없애겠다라고 해서 재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들이 70%가 전 세계를 유통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만들어낼 지역사회, 시민사회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2시간씩 출퇴근하는 그런 먼 곳의 일자리가 아니라 마을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마을에 돌봄과 교육과 복지와 문화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요. 사실 그러한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운동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구가 무엇을 하는지, 행정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우리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의 힘은 지역사회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지역의 의제를 끈질기게 고민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시민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을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민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된 시민이 진정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해결하는 시민 조직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시민 단체들을 계속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풀뿌리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잊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 조직들이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연결해 나가는 활동가들의 따뜻한 연대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들도 많아지고 작은 시민 모임도 많아지고 그런 단체와 시민 모임들이 서로 연대해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 이런 다양하고 민주적인 마을 생태계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문화,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 복지 건강 공동체, 참여 예산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랑 지역의 짧은 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정말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동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능단체 분들, 저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 지역 주민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 연결하고 함께해서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이후에도 더 많은 활동들이 쌓여가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깊고 더 풍부한 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 마을넷과 그리고 중랑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하실 분들은 중랑 마을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